이번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 협착증은 뭐가 좁아진다는 느낌인데 뭐가 좁아질까요? 이제 척추가 지나가는 이 척추 사이에 여기 동그랗게 공간이 있어요. 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꼬리뼈까지 이렇게 관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있고 그 사이로 신경다발들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곳을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척추관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척추관은 MRI로 찍어보면 요게 이제 신경다발인데 요걸 척수라고 합니다.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 요 하얀 곳이 이제 물인데요. 요 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든지 또는 뼈가 튀어나오든지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 인대인데 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이제 척추입니다.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넉넉하게 물이 있어서 여기 보호받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정상적인 척추고요. 요거는 이제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뭐 뼈도 튀어나오고 인도도 튀어나오고 해서 이렇게 좁아지고 이게 압박을 받고 있죠.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신경 지나가는 길목이 찌그러져 있고 여기는 다음번에 설명드릴 추간공 협착증인데 신경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곳이 좁아져 있습니다. 자, 요게 정상 척추관, 요게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보통 척추 협착증 할 때는 관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또는 중심 척추 협착증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여기는 까맣게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가 실제로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MRI 찍어보면 여기가 하얗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뭔가 압박을 받고 있죠. 압박을 하는 놈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척추 협착증은 다른 질병하고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가 이 신경 지나가는 공간을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에 디스크가 동반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인대가 두꺼워져 있다. 이런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으면 이게 척추관을 좁아지게 했기 때문에 인대의 그 비후라고 얘기하는데 인대가 두꺼워진 것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골극이라고 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게 있고요. 때로는 척추 관절 주변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신경 지나가는 길목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어떤 곳은 가니까 디스크라고 하고 어떤 곳은 가니까 협착증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퇴행성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겁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증이라고 해요. 척추증. 퇴행성 그 척추를 척추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척추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척추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단일한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행 원인이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선행 원인을 잘 치료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걸으면 악화됩니다. 뭐 5분 걸으면 아이고 종아리가 땡긴다, 뭐 다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를 파행이라고 하는데 걸으면 악화된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허리를 젖히면 악화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허리를 뒤로 젖히면 허리보다는 주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그런 통증이죠.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더 악화된다. 내리막길을 걸어보시면 허리가 자동적으로 뒤로 젖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허리를 숙이면 앞으로 이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주로 척추가 악화됩니다. 덜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허리는 안 아프고 종아리만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종아리 통증만 있는데 제가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리는 전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허리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척추 안에다가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좋아질 때도 있는데 저희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주사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척추 후관절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인대 강화 주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화되고 자꾸 지방으로 쌓이면 척추가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뼈가 튀어나오고 그 결과로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진 곳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더 이상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수치료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척추를 맞추는 그런 치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교정하는 치료는 잘 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 운동 중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가 이런 동작이 많은 것은 척추관 협착증의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후관절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몸을 너무 많이 젖힌다든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윗몸 일으키기도 살짝 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막 올라와 가지고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다든지 이런 건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재활 운동 중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안전하게 했습니다. 골반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배꼽이 최대한 등 뒤로 가게끔 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가 쏙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드는 거, 그 다음에 누운 자세에서 옆에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함께 강화하는 벽에 기댄 상태에서 가볍게 스쿼트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마지막에 안 될 때는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보다는 훨씬 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디스크는 한 3%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심할 때는 결국은 한 20%에서 30%까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무리 치료해도 5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뼈를 잘라서 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쇠를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내시경 수술만 해가지고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그 핀을 박아넣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나머지 만성요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